네,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경제학과에 있는 윤자영입니다. 오늘 제가 그냥 박수를 치시려다 죄송해요. 아는 분이 저 계셔가지고 누가 이렇게 막 열심히 박수를 치려고 하나 봤더니 보니까 아는 사람이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편한 자리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가능한 좀 편한 방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생활시간 조사에 관한 전반적인 개요인데 이 주최 측이 주신 그냥 제목으로 그냥 갔더니 아까 자료집 표지 보니까 이효숙 교수님은 멋있는 제목으로 바꾸셨더라고요. 단순 무식한 소개 이런 식으로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전반적인 구체적인 생활시간 조사에 대한 설명은 뒤에 발표해 주실 분들이 다루실 것 같고 생활시간 조사가 어떻게 시작됐으며 현재 어느 정도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주된 다루어진 생활시간 조사를 가지고 연구된 내용 영역들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라도 좀 맛보기 정도 수준에서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걸 넘기면서 제가 사실 경제학을 저는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 내용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봐왔던 영역에 한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로 경제학이나 사회학이나 가족학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어졌는데 이 생활시간 조사의 방법이나 다루어진 내용에 따라서 해외 연구들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분야에도 점점 이제 굉장한 다양한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세세한 범위까지 제가 오늘 다루지는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자료를 만들면서 이제 저도 지난 한 10년 동안 제가 사실 생활시간 조사를 처음 영접했다고 그러나 하여튼 접하게 된 거는 제가 유학을 이제 99년도에 갔는데 99년도에 이제 생활시간 조사가 우리나라 생활시간 조사가 처음 실시가 됐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사실 한국에서 99년에 생활시간 조사를 했다라는 거를 모르고 공부를 사실 시작을 했고요. 우연히도 이제 생활시간 조사에 인연이 닿게 된 거는 지도 교수님께서 이런 분야에 지금까지도 깊이 관련해서 연구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박사 논문 뭘로 쓸까 고민하는데 니네 나라도 생활시간 조사가 있는데 그걸로 한번 해보지 그러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서야 저도 생활시간 조사라는 게 있구나 라는 거를 비로소 알게 돼서 그때부터 연구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벌써 한 20년이 돼가지만 제가 경제학과에 최근에 이직하기 전에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한 8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노동연구원 이제 아시다시피 주로 이제 노동시장 영역의 이제 노동이나 시간 사용에 관련한 주제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환경은 되지 못해서 저도 마침 이제 경제학과로 갔기 때문에 다양한 좀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저도 지난 10년 동안 시간 사용 조사를 활용한 연구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간간히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보긴 했지만 한번 전체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간 제약상 저도 페이퍼 하나하나를 다 보면서 좀 소개해 드리지는 못하게 됐고요. 제가 찾은 참고 문헌들을 그래서 이 PPT에 다 적으려니까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제가 그래도 이 사람은 이 학자는 이 분야에 그래도 일가견 내지는 꾸준히 연구하고 있는 그런 눈에 익은 학자들의 연구들의 경우는 이제 좀 중요하다거나 많이 인용됐다거나 그런 것은 뒤에 참고 문헌으로 정리를 해서 소개를 드렸으니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시면 그걸 좀 참고로 하셔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계속 또 연결이 돼 있잖아요. 서로 인용하고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사용 조사는 이따가 이제 통계청 사무관님께서 잘 말씀해 주시겠지만 굉장히 오래 전부터 시작된 분야죠. 하지만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시간 사용 조사, 그러니까 시간 일지를 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조사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 한정해서 소개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따 자세한 설명은 들으시겠지만 시간 사용 조사란 대충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왜 시간 사용 조사를 하느냐는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소위 경제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중심으로 통계가 작성되고 우리가 얼마나 공식적인 경제 영역에서 소위 경제 활동이라는 것을 하고 있고 라는 것을 기록하는데 충실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밖의 영역에서 사람들이 일터에 나와서 일을 하는데 집에 가면 도대체 무엇을 하나, 주중에는 일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는 것 같은데 주말엔 도대체 뭘 하나에 대한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시장에서 집계할 수 있는 통계 이외의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 아닐까. 대표적으로 이제 뭐 문화, 어떤 식으로 노는지, 자는지, 먹는지, 친구를 만나는지, 가사 일을 하는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지, 아이를 돌보는지 등등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조사하기 위한 그것이 이제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꼭 우리가 돈 벌어서 통장에 얼마 있느냐만이 삶의 질이나 행복을 측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삶의 질이라는 것은 돈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얘기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말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입체적인, 그러니까 행복, 삶의 질에 대한 입체적인 연구를 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시간 사용 조사가 출발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시간 사용 조사를 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죠. 꼭 시간 일지라는 거를 기입해서만 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그냥 얼마만큼 시간을 쓰느냐라고 딱 질문을 던지면 하루에 평균 8시간을 자요 라고 대답하는 방식의 시간 사용 조사도 있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저희가 오늘 관심을 두고 있는 시간 사용 조사는 굉장히 좀 세밀하게 정해진 시간 단위로 묻는 방식, 뭐 10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분 내외지만 다른 나라는 어떤 나라는 30분 간격이라든가 어떤 나라들은 그런 그 제약 없이 행위 단위로 밥을 먹었다라고 응답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밥을 먹었어요? 라고 이제 응답을 하는 거죠.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 방식에도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뭐 종이로 기록을 하지만 전화로 묻을 수도 있고 또 게다가 요즘에 이제 모바일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발전하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작년에 이제 국제 시간 사용 그 학회를 갔더니 시간 사용 조사 자체를 어떻게 하는가가 큰 하나의 관심이고 세션이더라고요. 이게 IT가 발달해서 그런지 꼭 시간 사용 조사뿐만이 아니라 뭐 저도 이제 노동연구에서 노동 패널 이런 건 했지만 이제 컴퓨터가 아닌 이제 웹 베이스로 옮겨가야 된다라는 그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 해외에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시간 사용 조사도 그런 식의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할 뿐만 아니라 시간과 결합된 그 시간에 이 사람이 이 행위를 했지만 그 행위를 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몸의 변화라든가 감정의 변화라든가 그런 거를 시시각각으로 동시에 입력을 하면 좀 더 이제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시간 사용 조사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건 뭐 대규모로 하진 않지만 이제 일부 연구자들이 소규모 베이스로 실험 베이스로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좋은 것 같긴 하지만 이게 너무 산으로 갔지. 그 조사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조사 연구구나 라는 거를 좀 느꼈는데요. 굉장히 재밌고요. 주기는 뭐 우리나라는 지금 5년마다 하고 있지만 굉장히 매년 하는 날이 미국 뭐 시간 사용 조사 같은 경우는 매년 하기도 하고요. 시간 사용 조사의 역사를 보면 이거는 뭐 몇몇 자료들을 보시면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고 저도 그래서 제가 20세기 초에 살았던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 서지들에 의존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 대충의 흐름은 이런 것 같습니다. 20세기 초에 영국에서 노동계급 가족의 생활 조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실시가 됐다고요. 물론 이제 시간일지 방식은 아니었을 텐데 이 당시에는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20세기 초에 이제 노동과 자본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을 때 지금처럼 근로기준에 의한 그 근로조건 노동권 보호가 제대로 정립되지도 있지 않던 상황에서 하루에 13시간, 15시간 이런 식으로 일터에 끌려 나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도대체 집에서 얼마만큼 자는지 제대로 먹고 있는지 말하자면 이제 얼마나 노동자가 착취당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그런 이제 의도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시작되던 것이 이제 그 소비에트 경제에서 또 이거를 받아 안아서 어떻게 경제를 계획할 것인가. 계획을 하려면 많은 것들을 계획해야 될 텐데 그 중에서 계획의 대상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시민들로 하여금 얼마만큼의 노동을 하게 할 것인가. 그러려면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시간 사용 조사를 이용해서 계획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게 미국 이해인데 미국은 이상하게 농림부가 우리나라랑 좀 다른지 이런 영역에 지금도 제가 아는 바로 제가 아는 목록은 이제 예를 들어 농림부가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물론 시간은 아니지만 비용이 얼마인가 이런 거를 정기적으로 계산해서 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가 하는 일 우리나라 뭔가 약간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보면서 이제 이게 1930년대부터 아마 농림부가 물론 이제 농가의 시간 사용 연구하니까 농림부가 하긴 했겠지만 뭔가 가정 영역에서 일어나는 생산 활동에 대한 관심이 미국 농림부에서 지속적으로 그때 30년대부터 시작된 뒤로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60년대 말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그 국제적인 차원에서 시간 사용 조사를 비교 연구 관점에서 하는 이제 프로젝트가 알렉산더 살라이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 시작해서 이 60년대 말이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한참 체제 경쟁이 치열할 때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주의 경제가 어떤 식으로 서로 체제에 따른 시간 사용의 차이가 있는지라는 관심에서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모인 이제 그 각 국가의 시간 사용이 그 연구자들 대표 연구자들이 그때 이제 계속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제가 아까 소개드렸던 이제 국제 시간 사용 조사 학회로 이렇게 외화되는 지금까지 한 작년이 아마 40회차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 그래서 거기 가면은 막 정말 오랜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막 만나 그 연례 행사처럼 막 친구처럼 막 되게 반가워하고 그런 이제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70년대 이제 개발도상국에서도 시간 사용 조사, 그러니까 여기서 개발도상국이란 거는 앞에는 이제 좀 그 주요국 유럽 주요국을 중심으로 했다라면 이제 저개발국 아시아나 아프리카 이런 그리고 그 70년대 그런 항상 이제 디벨롭먼트가 이제 이슈 그 남미죠 남미 그런 국가들에서 개발이 이슈였기 때문에 개발과 계획의 목적으로 시간 사용 조사를 활용하게 됐고요. 이때 그 경제학 분야에서는 신가정 경제학이라 그래서 가정이 소비 단위반이 아니라 생산 단위다라는 하나의 이제 큰 이제 이론적인 물꼬가 트는 시기이기도 한데 그 신가정 경제학에 의하면 이제 가정이 하나의 주요 이제 생산 단위죠. 생산 단위이면 생산을 하려면 투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투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시간. 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투입해서 생산하는 말하자면 이제 무급 가사 활동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관심이 이제 시작이 됐고 그래서 특히 이제 개발 도상국에서 이 리터레처를 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우리는 지금 막 엄청난 IT가 발달한 사회에 살고 있지만 저 남아프리카는 저 아프리카 어느 나라는 아직도 물 길러 다니고 나무 패러 다니고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그 연구들도 보면은 아동이 물 길러 가는데 얼마만큼 시간을 쓰는지
그 상수도를 건설하면 그래서 그 효과를 이제 분석하는 거죠. 아동이 이제 학교에 갈 수 있게 됐다. 여성이 좀 더 다른 생산적인 임금 노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라는 뭐 이런 거를 분석한 논문이 있다든지. 아직까지도 그런 이제 나라들이 있는데 이제 가구 내에 이제 여성과 꼭 시장 영역에 참여하지 않아도 가구 안에 이제 여성과 아동이 자신들의 시간을 활용해서 어떻게 가정 경제 생산적인 활동에 종사하는지 그런 데 이제 관심이 옛날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에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일자리, 공식 영역의 일자리와 이제 비공식 영역의 일자리. 그래서 저희는 물론 이제 ILO에서 개발한 공식 영역 일자리 그러면 사회보험에 가입했느냐 아니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비공식 일자리라 그러면은 그거 좀 길거리에서 뭐 아직 뭐 우리나라도 있긴 하지만 그 어르신들이 아직도 이런 지하철역 근처에 가면 아직도 자판에 깔아놓고 도라지 까서 팔고 뭐 이런 이제 비공식 경제가 여전히 있긴 하지만 이제 개발도상국에는 그러한 비공식 경제 영역이 굉장히 큰데 그러한 생산 행위는 공식 경제에서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시간 사용 조사가 만약에 이제 장소가 이게 기입이 장소가 조사되는 시간 사용 조사라면 간의 수공업을 하는지 아니면은 어디 정말 거리에 나가가지고 장사를 하는지 시장 영역의 그 임금 노동도 소득 활동 화폐를 벌어들이는 노동에 대한 그 통계치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이제 활용되기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질적으로 시간 사용 조사의 활용이 좀 변화한 거는 저 UN 제4차 세계 여성회의인 것 같습니다. 저기 94년인가 5년인가요? 이런 그 개최된 회의인데 이제 유엔에서 지금도 그 각국의 시간 사용 조사, 특히 저개발부 시간 사용 조사를 하라고 권고하고 뭐 이렇게 아마 좀 펀드도 투자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주체 단위가 되는 게 이제 유엔이고요. 그런 이제 활동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이제 제4차 세계 여성 회의에서부터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유엔이 보통 이제 여성의 인권, 권익 이런 데 이제 관심이 있고 그런 이제 그 디비전도 있고 한데 저 회의에서 이제 여성이 수행하는 모든 형태의 노동, 무급이든 유급이든 제대로 측정해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노동의 가치를 반영한 국민계정. 말하자면 지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GDP라는 숫자 하나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GDP가 뭐 몇 % 성장했네, 떨어졌네, 마이너스 되면 꼭 당장 내일 망할 것처럼 이런 식으로 호들갑을 떠는데 GDP만이 우리가 얼마나 무엇을 생산하고 있는지에 대한 유일한 숫자가 아니다라는 이제 문제의식을 갖게 만든 그리고 그러한 활동에서 여성이 굉장히 중요한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밝힌 물론 그 이전에도 이제 많은 여성주의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했지만 유엔이라는 단위에서 공식적으로 그러한 노동을 기록하고 알리고 그러한 기록과 수집을 통해서 여성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공식화한 회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쭉 이제 그 국제 단위에서 각국의 그 조사를 비교해서 물론 이제 기초통계 차원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얼마나 시간을 쓰고 있는지 그렇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매년 이어지고 있는 행위 그 활동이고 연구 활동이고 유엔은 그래서 각국의 시간 사용 조사를 이런 방식으로 해라 할 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가이드라인의 대표적으로는 그러니까 하루의 활동을 담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구조화된 대충의 우리 여러 가지 활동이 있겠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좀 설문지를 구조화해서 하면은 비교 연구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이런 이제 그 액티비티 카테고리를 제시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시간 사용 조사를 하고 있고 이거는 어느 문헌에 봤더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0년대 말에 이제 그 UN 제4차 여성회의가 시간 사용 조사 이래서 필요하다 조사해야 된다라고 제시한 이후에
2000년대 들어서 급격하게 이제 시간 사용 조사가 실시가 됐고요. 지금은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우리나라는 뭐 거의 지금 한 20년 됐지만 늦게 출발한 나라들도 한두 번 정도는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멀티내셔널 타임뉴스 스터디라 그래가지고 한 개별 국가만이 아니라 이제 국제 비교를 하는, 왜냐하면 국제 비교를 한다는 건 우리가 이제 토가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GDP를 가지고도 삶의 질을, GDP가 이제 삶의 질을 나타내는 뭐 하나의 숫자라고 믿는다면 그것조차도 비교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시간이라는 거는 사실 각 나라가 고유하게 사용하는 단위가 없는 거라는 거죠. 시간은 1시간은 그냥 1시간이기 때문에 시간 단위로 국가 간에 뭔가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화폐로 비교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제 수월하게, 편리하고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시간 사용 조사를 국가 간 그러니까 비교를, 그러니까 풀링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조직이 멀티내셔널 타임뉴스 스터디라고 해서 이런 나라들, 개별 국가들이 하는 조사들을 개별 국가들이 하는 이제 설문조사가 굉장히 유형이 다양할 테니까 그거를 비교 가능한 방식으로 코딩을 다시 해서 업로드 해놓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연구자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이렇게 편리하게 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가 이제 시간 사용 조사가 어떻게 시작됐고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고 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 이제 주요 연구영에 어떤 연구들이 있었나를 말씀드릴 텐데, 많은 다양한 분야 연구들이 있지만 제가 이제 주로 알고 있는, 그리고 비중으로 보면은 제일 이런 분야 연구들이 많지 않은가. 물론 저의 이제 관심이 편향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대충 한번 검색해 보시면 다 어느 정도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년에 아까 유엔에서 이제 무급 가사노동 얼마만큼 하는지, 여성들이 그리고 얼마만큼 기여하는지 따로 국민 개정에 반영해라,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뒤에 이게 더 이상 이제 어떤 그 소수의 여성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의 그런 이제 그 권고 사항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주류 경제학자들, 물론 이제 주류 경제학 안에서도 진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진보적인 연구 활동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제 조셉 스티글리츠나 아마티아 센 같은 이제 경제학자들이 같은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의 집대성된 게 이제 보고서로 되고, 그 보고서 안에서 이제 무급노동이라는 것은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하는 방식이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많은 부분 가족 안에서 생산된 것이 많았는데, 시장 경제가 발달할수록, 시장이 포괄하는 영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정에서 무급으로 하던 것들이 점점 시장 안으로 들어온다고 할 때 생산되는 장소만 바뀐 거죠. 장소와 누가 하는지, 돈을 받고 하는지, 그 전에 돈을 받지 않았던 것을 이제 누군가 돈을 받고 한다는 것 차이인데, 양쪽으로는 똑같은 것을 여전히 생산할 수 있을 수 있는데, 단지 이제 돈으로 거래된다는 이유만으로 뭔가 GDP가 올라가는 상황, 이것이 과연 우리가 정말 더 행복해지는 거냐, 이것이 사회가 과연 진보하는 거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진보한다는 것도 이제 뭐 GDP만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사회가 진보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이제 여성 일부의 관심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주류 경제학, 주류의 시각으로까지 들어간 상황이다라는 것이고요. 계속 제가 국민 개정을 말씀드려서 국민 개정이 뭔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냥 그림을 그냥 그림이 하나 있어서 소개시켜 드려봤는데, 그러니까 현재는 국민 개정에 이러한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고용노동이나 그다음에 훈련받는 거, 이런 거는 다 이제 공식 통계에서 잡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재화로
발런티어란 남을 위해서 돈을 안 받고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재화를 생산하면 어떤 식으로든 그것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으니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가격이 얼마인 줄을 알고 그 가격에 가격을 대입을 해서 가치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포함이 이미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서비스 같은 거 가구 내에서 생산되는 서비스나 아니면 이제 자기 그 이제 농가에서 이제 내가 먹고자 하는 텃밭에서 뭔가를 생산하면 그건 이제 뭐 SNA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긴 하는데 내가 필요해서 뭔가 그러니까 셀프 케어 같은 거죠 말하자면 내가 필요해서 혼자 살아요 1인 가구 나 혼자 사는데 나 혼자 먹기 위해서 내가 밥 해먹는 레슨은 하루에 한 30분 이거는 지금 SNA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서비스,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를 조차도 생산하는 이런 것들을 조사할 수 있는 게, 통계를 만들 수 있는 게 시간 사용 조사다. 그래서 계속 이제 말씀드렸는데 국민 계정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우리가 과연 더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라는 거를 특정하기 있는데 많은 이제 그 연구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정의 시간, 가정 안의 시간이 하나의 뭔가를 생산하기 위한 투입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가정이 그러니까 컨섬션 베스킷이라고 해서 월급을 받으면 뭔가 시장에서 그거를 사면 그거를 소비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서 내가 그거를 가지고 조리를 해야 완성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비 직전의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에서 그것도 하나의 생산 활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에 여성이 엄청나게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서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기여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가사노동 위성 국민계정 최근에 보니까 통계청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저의 약간 불만은 뭐 기자들의 편견일 수도 있는데 엄마의 월급이 얼마냐 앞으로 뭐 통계청이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5분이래요 벌써. 엄마의 월급이 얼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과연 얼마나 더 잘 살고 있느냐를 평가하는데 이제 좀 기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무급 노동이 아니라 최근에는 돌봄 노동을 측정하는 좀 더 이제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시간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한 관심이 옛날에는 그냥 뭐 그 여성이 그냥 무급으로 하는 노동 시간에 관심을 가졌다면 최근에는 점점 구체적인 대상 집단 노인을 돌보는 데 드는 시간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시간이 얼마인지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삶의 질이나 생활 수준 측정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아까는 거시경제 단위에서 그랬는데 이제는 가구경제 단위에서도 돈만 벌어들이는 것이 그 생계를 유지하는 소득이 화폐 소득이 아니라 집에서 무급으로 하는 그러한 것도 일종의 소득이다. 그래서 익스텐디드 인컴이라는 개념을 써서 물론 이제 이 시간을 화폐로 환산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얼마나 더 살게 되니까 그러니까 맞벌이에서 400만 원 버는 거랑 헛벌이가 그래서 400만 원 버는 거랑 똑같지 않다라는 거죠. 삶의 질이. 왜냐하면 헛벌이에서는 누군가의 시간이 더 있기 때문에. 빈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빈곤. 화폐소득이 빈곤한 거는 돈이 부족하면 말하자면 시간으로 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 그리고 소득까지 지금 빈곤과 불평등은 주로 돈만을 가지고 계산하고 있는데 시간까지 같이 계산해서 소득 불평등을 계산하는 그런 연구고요. 이 연구가 이제 화폐로 계산했을 때 지니 계수 에서 화폐가 아닌 화폐뿐만이 아니라 무급 시간을 통한 익스텐디드 인컴 베이스로 불평등을 계산하면은 불평등도가 감소한다라는 얘기고 균등화 지수에 대한 이제 관심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서로 다른 그 가구원이 있을 때
생활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 가구원 규모로 나누지 않습니까? 가구원 규모로 나눌 때 그때 아이디어는 사람이 더 많이 있을수록 규모의 경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또 특히 화폐를 가지고 아이들은 적게 먹기 때문에 아이들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시간을 보면 아이는 적게 먹을지 몰라도 시간은 더 필요한 존재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똑같이 화폐에 적용하는 균등화 지수를 똑같이 시간에 적용하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가 시간에 있어서도 이제 여가 시간을 하나의 이제 삶의 질의 이제 표현이니까 여가 시간이 어떻게 변했는지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의 타임 시리즈가 축적돼서 여가 시간의 변화를 주로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가 시간도 무조건 시간만 많다고 해, 노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그게 행복한 거냐, 다 여가냐. 그래서 적극적 여가, 소극적 여가. TV 보는 시간과 뭔가 이렇게 축구하는 시간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시간 부족에 대해서 시간 빈곤, 화폐 빈곤만이 아니라 시간 빈곤을 포함해서 공범위하게 빈곤을 정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관적인 행복에 대한 연구도 최근에는 많이 있는데 이거는 좀 약간 미국 시간 사용 조사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행위에 그 사람이 느낀 감정, 스트레스, 슬픔, 고통, 분노 수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한 모듈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런 연구들이 가능한 좀 특수성이 있긴 한데 말씀드리면 이 시간 사용 조사라는 건 결국 타임 다이어리로 그 사람이 시간대에 뭘 했느냐를 기록하는 것인데 결국 이렇게 다양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을 맥락화하기 위한 사회 경제적 변수들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술 통계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수준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미국 시간 사용 조사도 시간대에 어떤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조사했기 때문에 굉장히 풍부한 연구가 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함께한 시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는데 그 함께한 시간에 대한 조사를 한 뒤로 굉장히 다양한 새로운 연구들, 개념들을 동원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원 또 말씀드리자면 통계청에서 오셨으니까 그런 이제 시간 사용 조사를 하는데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연구 영역 이제 가군의 이제 성별 분업이죠. 이거는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됐고 어느 나라나 조사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연구자들이 하기 시작하는 게 남자랑 여자를 도대체 무급노동과 가사노동, 임금노동이 어떻게 시간을 배분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과거에 비해서 현재 과연 줄었느냐 늘었느냐. 남자는 늘었는데 얼마큼 별로 안 늘더라라는 게 이제 주요한 연구 결과고요. 비교 국가적으로 이제 뭐 여기 사회복지나 이제 정책에 관심 가지신 분들은 국가 간의 이제 정책의 상황이 다르니까 그러한 제도에 따라서 나라별로 다르더라. 뭐 동구랑 동독과 서독을 이제 비교하는 연구들이 대표적인 거고. 특히 이제 가군의 돌봄 시간에도 이제 부모의 돌봄 시간, 부모하고 자녀가 같이 가지는 시간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략적인 거 이제 아빠의 돌봄 시간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이제 증가하고 있는 거를 알 수 있었고, 어떤 요인들이 그러한 이제 아빠의 돌봄 시간을 증가시키는지, 자녀의 성별이 중요하더라. 그리고 자녀의 출생 순위도 중요하더라. 그다음에 부모의 자녀 돌봄 시간은 결국은 교육 측면에서 보면은 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교육이 시작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집에서 말을 가르치지 않으면 사실 이 아이가 학교 가서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말을 가르치는 거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이랑 같이 시간을 보낸 부모와 커뮤니티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한 이제 교육에 투입하는 시간은 결국 부모의 교육 수준하고도 상관관계가 있더라라는 이제 그런 이제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 형태의 변화와 시간 배분도 이제 중요한 연구 주제 하는데 이제 가족 형태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여성의 취업이겠죠. 여성이 취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물론 노동 경제학에서는 여성이 취업하면 무조건 좋죠, 그죠? 여성이 취업하면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플러스가 있으면 여성이 취업을 하기 전에는 가정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가정에서 하던 그 여자가 하던 거는 누가 하고 있으며 그렇게 여성들이 취업을 하는 대신
취업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나머지 시간에서 시간을 뺀 그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이제 관심이 많은 거죠. 근데 여기도 이제 주요한 것이 취업모가 취업 시간은 늘었지만 시간은 그렇게 자녀를 돌보는 시간은 그렇게 줄지 않더라라는 것이고요. 양부모, 한부모 가구의 자녀 시간 돌봄 시간에 대한 연구는 해외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해외에는 굉장히 많은데 아마 이제 이혼 가구, 한부모 가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사실 한부모 가구가 적지는 않은데 저도 하려고 시도는 해봤지만 샘플 수가 작아요. 한부모. 그러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 이혼을 별로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대학교 들어가면 하잖아요. 한국은 이혼을. 그래서 애들이 미취학 자녀일 때는 이혼을 별로 안 해서 그런지 샘플이 별로 없어서 한국에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가족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시간 사용 조사를 가지고 한 연구는 별로 없고요.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간 배분에 관련해서도 주로 부모가 그냥 9 to 6 이런 식의 그 전형적인 스케줄이 아닌 막 이렇게 쉬프트 노동을 한다든가 저녁 시간대 늦게 일을 해야 된다든가 이럴 때 도대체 애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애에 대한 시간은 어떤 식으로 매니지를 하고 살고 있는가, 엄마 아빠가 그대로 돌보더라. 결국은 엄마 아빠가 서로 얼굴 볼 시간이 없다는 거겠죠. 그리고 경기 변동을 가지고도 경기 변동이나 이제 실업자,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을 때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됐을 때 과연 다른 시간, 어떤 시간 영역에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되는가에 관한 것도 굉장한 최근에 많이 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영향을 본 것이 있겠죠. 그것도 비자발적으로 노동시장의 시간을 줄이게 된 건데 그 결과 남성들이 어느 영역에 시간을 썼는지 제 기억으로는 무급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놀더라라는 거, 여가 시간에 좀 더 시간을 많이 쓰더라라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정책의 효과를 시간 사용 조사를 가지고 하기도 하더라. 조세 효과라든가 복지 정책, 자세히는 안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와 구직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하더라. 이런 다른 영역의 시간도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국내 연구도 비슷합니다. 국내의 연구도 방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비슷한데 가사노동 측정도 시간 사용 조사가 처음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됐던 거고 자녀 양육 시간의 가치, 그다음에 특이한 거는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최근에 사회복지학 전공하시는 분들이 노인들의 시간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아마 우리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 시대니까 노인 인구가 많아져서 그런지 노인들이 어떻게 시간을 쓰는지, 그래서 복지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삶의 질과 생활 수준에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연구는 앞에서 해외 연구에서는 경제학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삶의 질에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평등도가 어떻게 되더라, 아니면 다차원적인 시간을 투입했더니 빈곤의 비중이 변한다던가 집단이 달라진다던가 이런 식의 경제학자들이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연구들 최근 연구들을 보니까 주로 질적인 측면에서 빈곤한 사람들의 시간 사용이 어떤지, 그러니까 시간 사용 자체를 가지고 빈곤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빈곤한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물론 여가 활동에 대해서도 취업자나 그럼 또 그러니까 노동시장 시장에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여가를 제대로 누릴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우리 시간 사용 조사가 질적인 질문으로 만족도, 시간 사용 만족도, 피로도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바쁜지 이런 것들을 묻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된 삶의 질에 관련된 조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함께하는 시간을 묻고 있어서 아마 사회복지학 쪽에서는 관계제, 경제학 쪽이나 사회학 쪽은 아마 사회적 자본이라는 용어를 쓰고 더 친숙할 텐데 그런 그 개념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하시는 것 같고, 그것과 삶의 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성별 분업은 오래전부터 시간 사용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가정관리와 영역에서 소규모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연구인데, 이중노동 부담이라든가 최근에는 일가정 양립, 일생활 균형과 관련 지어가지고 분석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자녀 돌봄 시간도 최근에 등장하는
그 등장한다기보다는 우리나라 가정관리학이나 가족학 하시는 분들이 많은 연구들을 하고 계십니다. 노동시장 변화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시간 단축제도, 그다음에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면서 얼마나 노동하는 방식이 달라졌는지. 근데 좀 아쉬운 건 저도 이제 경제학을 하고 노동연구원에 있었지만 이런 부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노동시장에 관련된 조사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독립변수, 노동시장의 다양한 측면을 밝힐 수 있는 독립변수. 결국은 논문을 쓰려면 독립변수를 뭘 쓸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그쪽에 관련된 그러니까 노동시장, 예를 들면 굉장히 중요한 게 고용 형태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빚점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러한 이제 고용 형태가 제대로 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엔 그래서 경제학이나 노동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이 시간 사용 조사를 많이 안 쓰고 계시지 않나. 우리나라 이제 특히 인구 집단별 최근에 들어서 이게 제가 2008년 이후만 집중적으로 이제 본 건데 인구 집단별 이제 연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인, 그리고 아마 이제 우리나라 이건 특수성인 것 같아요. 청소년들 굉장히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놀 권리 막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의 놀 권리.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얼마나 학교 밖에서도 또 얼마나 공부를 하는지에 대한 공부, 그러니까 연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청년 집단, 니트 청년, 니트를 정의를 해서 연구하시는 게 있었고, 함께하는 시간 조사가 된 이후에 누구랑 함께 보냈는지, 혼자 보냈는지, 부부가 얼마나 같이 보냈는지, 이것과 시간 사용 만족도라든가 그런 걸 연결지어서 분석한 연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이런 영역들의 시간 사용 조사가 이제 간간히 있었는데, 그 뭔가 한 이제 분야다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앞에서 제가 소개시켜 드린 부분이고요. 다시 이제 뭐 정리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한데, 실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결국은 시간 사용 조사의 설문지가 연구의 가능성과 방향, 범위를 많이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제 시간 사용 조사가 더 발전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연구 지평이 더 넓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소감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